30대 중반 여자 셋이서 여행을 갔어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2명은 P, 1명은 J. 그리고 그 J 친구가 완전 파워 J였대요. 뭐 항공권, 숙박, 렌터카까지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근데 스트레스는 여행 코스부터 시작됐대요.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시간 남았으니까 검색도 해보고 추천도 들어보고 천천히 정하자. 근데 이제 J 친구는 일정이 잡힌 다음 날부터 여행 블로그 링크들을 쭉 보내면서 빨리 확정하자 이렇게 몰아붙이더래요. 그래서 P들이 야 아직 시간 많잖아, 다음 주에 다녀온 친구 얘기 좀 들어보고 물어보고 정하자 그랬더니 J가 나중에는 짜증을 냈대요. 내가 다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너무 비협조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여행 가서도 트러블이 있었대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들고 왔어요. 정확히는 제 지인이 여행 갔다 와서 하소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MBTI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동안은 T랑 F 차이가 워낙 화제였잖아요. 야, 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했을 때 T랑 F가 각각 뭐라고 하는지, 이거 쇼츠랑 릴스에서 진짜 지겹게 보셨죠?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T랑 F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P랑 J도 진짜 많이 부딪히거든요. T랑 F는 서로 이해를 못해서 좀 서운하고 상처받는 쪽으로 간다면 P랑 J는요 서로를 짜증나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쌓이는 포인트가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은 P와 J가 왜 이렇게까지 부딪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싸우고 오히려 서로 장점을 써먹을 수 있는지 지인 사례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30대 중반 여자 셋이서 여행을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그중 한 명이 제 지인이에요. 그런데 지인이 여행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여행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거예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2명은 P, 1명은 J. 그리고 그 J 친구가 완전 파워 J였대요. 뭐 항공권, 숙박, 렌터카까지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솔직히 여기까진 P들이 너무 고맙죠. 근데 스트레스는 여행 코스부터 시작됐대요. P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 간다,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시간 남았으니까 검색도 해보고 추천도 들어보고 천천히 정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J 친구는 일정이 잡힌 다음 날부터 여행 블로그 링크들을 쭉 보내면서 빨리 확정하자 이렇게 몰아붙이더래요. 그래서 P들이 야 아직 시간 많잖아, 다음 주에 다녀온 친구 얘기 좀 들어보고 물어보고 정하자 그랬더니 J가 나중에는 짜증을 냈대요. 내가 다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너무 비협조적인 거 아니야? 빨리 정해야 나도 이거 신경 안 쓰고 딴 일 하지. 결국 P들은 J가 짜준 코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갔대요. 그런데 여행 가서도 트러블이 있었대요. 이 J 친구는 계획대로 다니는 게 중요해서 일정도 빡빡하게 딱 짜놓고 그걸 다 소화하려고 밥 먹을 시간을 또 줄였대요. 근데 이 P 둘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자기 돈으로 간식을 좀 사 먹었는데 J가 화를 냈대요. 야, 다음 코스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사 먹으면 어떡해. 이 P는 벙찐 거죠. 이게 공동경비 쓴 것도 아니고 내 돈인데 이게 혼날 일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도 꾹 참았죠. 근데 진짜 결정타는 그날 밤이었어요. 숙소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이 J가 진로 고민을 꺼냈어요. 이 자격증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는데 휴직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었대요. 이 P 친구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J한테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전략을 물어봤어요. 이번엔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야? 근데 이 친구가 들어보니까 몇 년 전 계획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P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J야, 그 방법으로 너 몇 번 떨어졌잖아. 이번엔 좀 방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J가 못 받아들이고 똥꼬집을 부린 거예요. 내 친구는 같은 방법으로 해서 붙었어. 이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야. P는 여기서 진짜 빡친 거죠.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J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때도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야, 너는 바꿀 생각도 없는데 왜 물어봐? 왜 계속 똑같이 반복해? 이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J랑 P가 세상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게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사례라고 느꼈어요. MBTI에서 J와 P의 차이를 보통은 이렇게 오해하세요. J는 계획적이고 P는 즉흥적이다.
J는 성실하고 P는 게으르다. 근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 차이일 뿐이고요. 조금 더 학술적으로 보면 이 J와 P의 차이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그 인식의 방식의 차이에 가까워요. 이 MBTI 이론에서 J는 Judging Type, P는 Perceiving Type이에요. 한국어로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이라고 번역되죠.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옳고 그름을 재단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보를 언제 정리하고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이 J형은요,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가 좀 정리된 상태일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정보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결론을 내려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J에게 계획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해주는 장치예요. 결정이 나야지 머릿속에 정리되고 또 방향이 잡혀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J는요, 한번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기준으로 현실을 다시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둔 계획과 어긋나는 정보는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흔드는 소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주위 사람들에겐 이렇게 보이죠. 야, 쟤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쟤 왜 계속 같은 실수 반복해? 하지만 이게 J 본인 입장에서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미 정리해둔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J가 고집을 부리는 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느끼는 불안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P형은요, 외부 세계를 가능한 한 열린 상태로 두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P에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는 무책임이 아니라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탐색하고 있는 단계에 가까워요. 정보를 더 보고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때그때 가장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P는 결정이 좀 느려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선택지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P는 결정을 미루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결정할 준비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 거죠. 문제는 이 상태가 J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 결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J는 결정을 내려야 마음이 편해지고 P는 결정을 열어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J는 P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이렇게 느끼고 P는 J를 보면서 얘는 날 왜 이렇게 통제하려고 들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건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이에요. 사실 이게 여행 일정 갈등은 사실 예고편이었고요. 진짜 본편은 진로 얘기서 터졌잖아요. 왜냐하면 J에게 계획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믿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길이 맞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J는 계획을 고치기보다 오히려 기존 계획을 더 세게 붙잡기 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패턴 있죠? 일부 정보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자료만 찾고 그 밖의 신호는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진짜로 똥꼬집처럼 보이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운이 나빴다는 말은 사실 그 악순환을 유지하는 아주 편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공부 계획을 점검하자고 말했던 P 입장에서는 이게 계획을 고치자는 말이 공격이 아니라 업데이트 제안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J는 똥꼬집을 부린다. 이게 J 때문에 열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J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똥꼬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울까요? J는 기본적으로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강한 편이에요. 결정도 빨리 내릴 수 있고요. 이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능이 높고 머리가 좋은 J들은 좋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여기서 머리가 좋고 유연한 J들은 한 단계 더 나가요. 자기 계획 안에 상대가 낼 수 있는 다른 의견, 다른 아이디어, 심지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까지도 이런 계획 안에 포함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이렇게 가되 만약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조정하자. 이런 J들은요, 작은 모임에서도 회사나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유연하면서도 결정을 미루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언제 생기냐? 자기 확신은 강한데 그 확신을 점검하지 않는 경우예요. 일부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 판단이 흔들릴까봐 다른 가능성은 애써 외면하는 경우. 그때부터 주변에선 이렇게 느끼죠. 야, 저 사람 고집 세다. 야, 쟤 말 안 듣는다. 똥꼬집이다.
사실 제이 본인은 억울하죠. 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결론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기준도 없이 나를 욕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론이 충분히 점검된 상태인지를 제이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제이가 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제이가 주로 쓰는 인식 기능의 그림자 중 하나가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정보의 양이나 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귀를 닫고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자신의 판단,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가능성을 모조리 삭제해버리는 그런 제이가 바로 똥꼬집 부리는 제이죠. 반대로 P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P는 결정을 비교적 늦게 하는 편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일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할 때도 있죠. 아직도 결정 안 했어? 이 말 P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P, 효율적인 P들은 이걸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결정을 미루는 편이라는 것도, 또 선택지를 많이 열어두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요. 그래서 이런 P들은 의외로 유연한 제이를 옆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조직 안에서는 상사나 직원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런 P들은 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생각이 현실로 옮겨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만 있던 가능성이 결정이라는 형태로 밖에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반대로 유연한 제이 입장에서도 P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돼요. 제이가 빠른 판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자칫 놓칠 수 있는 가능성, 다른 선택지, 조금 더 나은 방향들을 P가 계속 던져주거든요. 다만 P한테 연습이 필요한 지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상대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지 가끔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는 P와 제이는 서로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이에요. 제이는 결정과 추진에 힘을 주고 P는 확장과 수정에 힘을 주죠. 그래서 제이와 P의 특성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식 체계 속에도 제이와 P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이게 제이가 없으면 결정이 늦어지고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P가 없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수정이 안 돼서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이와 P는 사실 50대 50 정도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제이와 P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추려고만 한다면 서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이가 연습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아직 결정 안 한 상태도 무책임한 거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가진 정보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P가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내리는 결정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결정일 수 있다. 이걸 서로가 이해하면 쟤 똥꼬집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불안을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나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MBTI는 사람을 가두는 도구라기보다는 사용 설명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P랑 J는 연애에서도 우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갈등이 생기기 쉬운 조합인 건 맞는데요. 이게 잘만 맞춰지면 시너지가 진짜 큰 조합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쟤는 왜 저래? 대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쓰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보면은 MBTI 영상이 이쯤 되면 꼭 이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MBTI 믿지 마세요. 사람 유형으로 나누는 거 의미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MBTI는 이게 사람을 단정하고 유형화하는 도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넌 J니까 이렇다, 넌 P니까 저렇다가 아니에요. 이 MBTI는 사람을 가두는 틀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가까워요. 쟤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이렇게 끝내는 대신에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런 방식으로 불안을 다루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죠. MBTI를 믿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단순화해서 미워하지 말자는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내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MBTI를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의미 없다고 잘라버리는 것도 사실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와 P의 갈등의 원인인 인식 기능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둘의 차이에 대해 더 다뤄볼까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